안녕하세요. 2022년 2월 KB국민은행의 하우스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오늘도 소개해 주실 분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저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2년의 1월입니다라고 시작한 지 얼마 진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초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좀 변동성이 높다 보니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많이 네.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방송에서 그때 연초 효과, 1월 효과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이번에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최근 증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달에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월 글로벌 증시는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통화 긴축 우려가 더욱 높아지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1월 FOMC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 연준은 3월에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시사했고 또 하반기 중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성까지 표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다소 매파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회의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대차 대조표의 축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너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좀 선제적인 조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매파적인 것 같아서 좀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이러나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저는.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네. 물가 안정과 네.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고용은 실업률이 현재 완전 고용 수준에 접어든 반면 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1월 증시에서 이 유동성 긴축 우려가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졌다라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외에 증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좀 그런 리스크 같은 것도 없을까요?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작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발하며 국경지대에 군사 병력을 배치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의 바탕을 둔 지역적 집단 안정기구를 의미합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단 군사 동맹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가 많이 약화된 상황인데요.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는 나토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강행한 것이 지정학적 위기의 배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생산 비중이 약 20% 정도 되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유럽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급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제한적이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잘 원만하게, 그렇죠? 좀 네.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장님 혹시 LG에솔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전 했는데 부주 받았거든요. 네. 진짜 주변에 보면은 정말 너도 나도 다 공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좀 대형 IPO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면서 좀 수급적으로 불안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떤 점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난 1월 27일에 말씀하셨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IPO였기 때문에 공모 청약 때부터 이미 기록적인 자금이 청약에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날 상장과 동시에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등극하였습니다. 다만 이날 국내 주식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FOMC 결과 발표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지수에 편입되면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시가총액 비중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을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대형 IPO가 수급적으로는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워낙 대형 코스피에 이제 포함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걸 따르는 이제 패시브 자금 인덱스 네. 수정하는 그런 자금들이 딴 걸 팔고 자동적으로 비율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월 KB 하우스 뷰 변화도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선진국의 통화 긴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3점에서 2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동성 긴축 등이 위험 자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 신흥국은 기존의 단기 투자 매력도를 3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선진국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양으로 선회하였다는 점에서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의 장기 투자 매력도는 글로벌 경제와 기업의 이익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4점을 모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어쨌건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향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희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3월 FOMC에서 공개될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 최근 기업 실적의 둔화 우려까지 감안한다면 1분기까지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위험 자산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신규 투자나 저가 매수는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이 지하인 건 알겠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네. 이게 줍줍 타이밍인가? 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더 밑에 지하가 있을까 봐.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을까 봐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주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주시니까 저희 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연초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 전망,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 복귀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아직 기업 실적의 양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회복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이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불안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의 상승 추세 복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완전 진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글로벌 증시가 빨리 반등 추세랑 같이 상승 추세로 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2월에 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도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촬영일이 2월 7일인데요. 그렇죠. 오늘 이후부터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강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는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 연준은 미국 경제의 현황, 전망, 통화 정책 등을 반기에 한 번씩 상하원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는데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보고를 통해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월 중순에 진행되는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벤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을 좀 슬기롭게 대응하는 전략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차장님께서 준비해주신 2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